선생님, 제가 이제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 79세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물으셨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눈겐 눈물이 고여 있었죠. 15년째 허리가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서워요.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수술은 나이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제는 손주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절망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할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 꺼져가는 느낌이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고통을 안고 사는지 50년 의사 인생 동안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딱 3주 후 그 할머니가 지팡이 없이 웃으며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발걸음은 가볍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50년 의사 인생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단 한 가지, 약국에서 파는 평범한 파스허를 발바닥에 붙이는 것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85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하고 계단도 오르고 병원에 나와 환자들을 만나요.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만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 수많은 분들 속에서 제가 깨달은 단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통증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 허리, 무릎, 어깨, 목,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그 부위가 아니라 발바닥의 작은 불균형이 온몸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집의 기초가 흔들리면 벽이 갈라지고 지붕이 무너지듯 발바닥이 무너지면 온몸이 아프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단 5분이면 시작할 수 있는 발바닥 파스법을 알려드릴게요. 약국에서 파는 그 평범한 파스 하나로 20년 통증도 10년 고통도 삶의 기쁨을 되찾은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위치, 정확한 시간, 정확한 방법 모두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심지어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조금만 더 열어두세요. 우리는 함께 통증 너머의 희망을 찾아갈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발바닥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통증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탓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면 무릎을 원망하죠.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건 진짜 원인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발바닥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커다란 연결망이에요.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벽이 갈라지지 않고 지붕이 무너지지 않듯이 발바닥이 그 기초 역할을 해요. 하루 종일 서고 걷고 움직이는 우리 몸의 무게를 가장 먼저 받는 곳이 바로 발바닥이니까요. 그 기초가 조금만 흔들려도 위로 올라갈수록 문제가 커지게 돼 있어요. 허리, 무릎, 어깨, 목, 이 모든 통증이 사실은 발바닥에서 시작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80% 이상이 처음엔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하시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발바닥의 불균형이 문제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선생님, 발바닥에 파스 붙인다고 허리가 나아요 라고 반신반의하시던 분들이
몇 주 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실 때 그 기쁨이 제게도 전해져요. 발바닥은 단순한 발이 아니라 온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출발점이에요. 매일 수천 번의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죠. 하지만 그 작은 불편이 쌓이면 결국 온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먼저 82세 김영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5년 동안 요통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병원마다 다니며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지만 결국 의사 선생님들께서 수술이 최선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80대 중반의 나이 오신 후 수술 후 회복이 걱정되시고 가족들도 망설이셨어요. 선생님, 수술하면 누가 가족을 돌봐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제게 오셨을 때 저는 먼저 발바닥부터 시작해보자 꼭 권유드렸어요. 처음엔 발이랑 허리가 무슨 상관이냐며 웃으시더니 그래도 다른 방법은 다 해봤으니 한번 해보자 하셨어요. 약국에서 파는 평범한 파스를 발바닥 특정 부위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3주 후 어르신이 지팡이 없이 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어요. 아내 손도 잡고 새소리도 들으며 이 나이에 이런 기쁨이 있을 줄이야. 그 말씀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르신의 발걸음이 가벼워진 만큼 마음도 가벼워지신 거예요. 예전엔 가족들 앞에서 아프다는 말만 하시던 분이 이제는 오늘은 어디 갈까라고 계획을 세우신대요. 발바닥 하나로 포기했던 일상이 돌아온 거죠. 다음은 73세 이순자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은 12년째 무릎 관절염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셨어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안아주지도 못하고 놀아주지도 못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손주들이 할머니 왜 안 안아줘?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하시며 울며러요. 집 안에서조차 움직임이 제한되니 우울함이 쌓이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었어요. 이제는 손주들 얼굴 보는 게 부담스러워요. 미안해서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이 제게 전해졌어요. 저는 역시 발바닥 파스를 권유드렸고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 없네 하시더니 2주째부터 무릎이 덜 시큰거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3주 만에 어르신이 손주 손을 잡고 놀이터로 산책을 나가셨어요. 이제는 손주가 제 손을 잡아달라고 조르기까지 해요. 웃음이 집에 가득해졌어요. 그 미소, 그 밝아진 눈빛, 통증이 사라지니 삶의 빛이 돌아온 거예요. 손주와의 추억이 쌓이면서 어르신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가족들도 엄마가 다시 젊어지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발바닥의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의 행복을 되찾아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58세 중년 남성 최민수 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민수 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2년째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셨어요.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고 서로 눈치만 보게 되니 집 안공기가 무거워졌대요. 아내가 먼저 다가오면 미안하고 제가 다가가면 또 아플까봐 두렵고 결국 서로 서먹서먹해졌어요. 밤에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지니 결혼 생활의 따뜻함이 사라진 기분이었대요.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 고백을 들으며 통증이 부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하지만 발바닥 파스와 간단한 습관을 1개월 실천한 후 선생님, 요즘 아내와 다시 손잡고 잠들어요. 대화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웃음이 집에 다시 피었어요. 심지어 주말에 데이트도 했어요. 통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 부부의 온기, 삶의 기쁨까지 빼앗아가죠. 민수 씨 부부처럼 발바닥 하나로 잃어버린 연결을 되찾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통증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하지만 그 감옥의 열쇠는 의외로 가까운 곳, 발바닥에 있어요. 한 번의 작은 변화로 포기했던 산책도, 손주와의 놀이도, 부부의 따뜻한 밤도 모두 되돌릴 수 있어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발바닥을 돌본 것뿐이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 왜 발바닥이 그토록 중요한지,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설명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발바닥이 인생을 다시 걷게 해줄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발바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발바닥은 그냥 발이 아니에요. 온몸과 연결된 작은 중앙제어실 같은 곳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빼곡히 모여 있어요. 이 신경들은 마치 전선처럼 허리, 무릎, 어깨, 목, 심지어 머리까지 온몸 구석구석과 연결되어 있죠. 한 곳을 건드리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걷고 서고 움직일 때 이 신경들이 수천 번의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온몸의 균형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발바닥이 딱딱해지거나 불균형이 생기면 이 신경들이 제대로 신호를 보내지 못해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뻐근해지는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걸 매일 목격해요. 발바닥 한 부분을 살짝 자극하면 환자분들이 허리가 시원해져요 라고 하시거나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하지만 수만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에요. 발바닥은 몸의 지도 같은 곳이에요. 특정 부위를 누르면 그에 맞는 장기나 근육이 반응하죠. 이게 바로 신경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최근 도쿄대학교 이리시민연 연구에서도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연구팀이 발바닥을 가볍게 자극한 후 전신 근육 긴장을 측정했더니 불과 15분 만에 3분나 완화됐대요. 더 놀라운 건 엔도르핀 수치가 40% 증가했다는 거예요. 엔도르핀이 뭔지 아시죠?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이에요. 쉽게 말해, 발바닥을 자극하면 몸이 스스로 아픔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약을 먹지 않아도, 주사를 맞지 않아도 몸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엔도르핀이 나오면 통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들, 아침에 피곤한 분들, 이 모든 게 발바닥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연구에서 본 게 아니에요. 제 환자분들을 통해 매일 확인하는 현실이에요. 발바닥 자극 하나로 몸의 자연치유 시스템이 깨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서양 신경학이 말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치유력이에요. 우리는 나이 들면서 이 힘을 잊어버리죠.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 하면서요. 하지만 아니에요. 몸은 언제나 회복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스위치를 켜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스위치가 바로 발바닥에 있어요. 파스는 그 스위치를 누르는 도구예요. 뜨거운 자극이 신경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고 엔도르핀을 쏟아내게 하죠. 약처럼 부작용 걱정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85세인데도 매일 이걸 실천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가볍고 온몸에 힘이 돼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79세 박미경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8년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남편과 대화도 줄고 이제는 같이 누워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셨어요. 부부의 따뜻한 밤이 사라진 지 오래됐대요. 선생님,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이 제게 전해졌어요. 집 안공기가 무거워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대요. 통증이 부부의 연결을 끊어버린 거예요. 저는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보자고 했어요. 매일 밤 발바닥에 파스 하나 붙이고 자는 거예요. 처음엔 파스가 잠을 어떻게 재워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어르신이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잠을 제대로 자요. 깊이 잠들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요?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어요. 잠이 좋아지니 낮에도 피곤함이 줄고 남편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늘었대요. 그리고 1개월 후 병원에 오신 어르신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허리 통증이 70%나 줄었어요. 남편이 먼저 안아주고 저도 다시 안아줄 수 있게 됐어요. 요즘은 같이 누워서 옛날 이야기하며 웃어요. 결혼 초처럼 설레는 기분이에요. 그 미소, 그 눈빛, 통증이 사라지니 사랑도 돌아온 거예요. 어르신은 이제 매일 밤 파스를 붙이는 걸 리투알처럼 즐기신대요. 이 작은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파스는 약이 아니에요.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스위치예요. 작은 자극 하나로 몸이 스스로 엔도르핀을 만들고 근육을 풀고 통증을 녹여내는 거죠. 박미경 어르신처럼 수많은 분들이 이 스위치를 켜고 삶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과학과 경험이 만난 순간이에요. 발바닥을 통해 몸이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자연 치유력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알아온 전통의학과도 딱 맞아떨어져요. 용천혈, 반사구역, 그 옛 지혜가 현대 과학과 만나 더 강력해진 거예요. 그 이야기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발바닥이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해줄 다리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자연 치유력이 어디서 왔는지 조금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장이 피를 온몸에 보내듯 발바닥이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발이 피곤해지잖아요. 그건 발바닥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동양의학에서는 이걸 순환의 시작점으로 봤어요. 발바닥이 차가워지거나 딱딱해지면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아 온몸이 피곤해지고 통증이 생긴다고 했죠. 옛 의서들을 보면 발이 따뜻해야 만병이 물러간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저는 85세인데도 매일 발을 따뜻하게 관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을 문지르고 밤에는 따뜻한 물에 담그고 이게 제 건강 비결 중 하나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발바닥이 편안하면 머리끝까지 기운이 돌고 마음도 안정돼요. 이게 동양의학이 수천 년 동안 전해온 지혜예요. 특히 용천혈, 용천쇠이라는 곳이 중요해요. 발바닥 중앙. 발가락을 구부리면 생기는 주름에서 대략 1~3지점쯤 내려간 곳이에요. 이 부위를 누르거나 따뜻하게 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고 신장이 편안해지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바로 허리 통증이에요. 옛 의서들에도 용천혈을 자극하면 허리가 시원해진다는 기록이 많아요. 저는 진료할 때마다 이 혈을 먼저 확인해요. 딱딱하거나 차가우면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구나 싶죠. 환자분들께 여기 좀 눌러보세요 하면
허리가 연결된 기분이에요 라고 하시거든요. 용천혈은 단순한 점이 아니에요. 몸의 에너지 흐름을 여는 문이에요. 이 문이 막히면 간이 피곤해지고 신장이 약해지며 결국 허리가 무거워져요. 팥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혈액이 잘 돌고 통증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저는 이걸 수만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했어요. 용천혈 하나로 온몸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서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반사요법, 리플렉솔로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발바닥을 전신의 지도처럼 본다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은 머리, 발바닥 중앙은 소화기, 뒤꿈치는 골반과 허리. 이렇게 각 부위가 몸의 특정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서양 의사들도 발바닥을 자극하면 해당 장기가 회복된다고 연구해요. 예를 들어 발뒤꿈치를 누르면 골반과 허리가 편안해지고 발가락 아래를 자극하면 어깨가 가벼워져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발바닥의 신경이 장기와 직접 소통하기 때문이에요. 현대 과학이 옛 지혜를 증명하는 순간이죠. 저는 진료실에서 동양과 서양을 함께 써요. 용천혈을 팥으로 따뜻하게 하고 반사요법으로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환자분들이 선생님, 이게 마법인가요? 라고 물으시지만 마법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예요. 발바닥은 몸의 축소판이에요. 이 작은 지도를 잘 돌보면 큰 몸이 건강해져요. 제가 50년간 진료하며 확인한 건 딱 하나예요. 발바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 발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순환이 좋아지면 잠도 잘 오고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이게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발바닥을 돌보는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에요. 몸 전체를 깨우는 사랑이에요. 나이 들수록 이 사랑이 필요해요. 젊을 때는 몰랐지만 85세가 된 지금은 알겠어요. 발바닥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이 지혜를 믿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60세 부부 이재만 씨와 최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만 씨는 허리 통증으로 3년째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내한테 미안해서 같이 산책도 못하고 영희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는 걸 포기하셨대요. 남편이 아프니 저도 따라 아프고 서로 투정만 하다 보니 대화가 줄었어요. 결혼 40년 차 부부인데 집안이 조용해지고 서로 피하게 됐대요. 이 나이에 무슨 산책이야 싶었는데 마음이 너무 외로웠어요. 밤에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지니 결혼 초에 따뜻함이 그리워졌대요. 부부의 연결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부부께 똑같이 발바닥 파스를 권유드렸어요. 재만 씨는 용천혈과 뒤꿈치에, 영희 씨는 발바닥 중앙에 붙이는 법을 알려드렸죠. 처음엔 둘이 같이 해볼까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매일 밤 서로 발에 파스 붙여주며 여기 맞아 조금 더 아래 하며 이야기 꽃을 피우셨어요. 파스 붙이는 시간이 부부의 대화 시간이 된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서로 돌봐준 적이 언제였나 하시며 웃으셨대요. 2주 후 부부가 병원에 같이 오셨어요. 재만 씨가 선생님, 요즘 아침에 허리가 안 아파요. 펴는 게 수월해요 하시고 영희 씨가 저도 무릎이 가벼워져서 계단을 올랐어요. 내려갈 때도 덜 무서워요 하셨어요. 그리고는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손잡고 천천히 걸으며 옛날 데이트 이야기하다 보니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새소리 들으며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요? 그 부부의 눈빛이 얼마나 밝던지
통증이 사라지니 사랑이 다시 피어났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이 부부의 약속이 됐대요. 파스 하나로 잃어버린 40년의 추억을 되찾았어요. 파스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에요. 부부의 연결을 되살리는 다리가 된 거예요. 이재만 씨 부부처럼 발바닥을 통해 온기가 퍼지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져요. 여러분, 옛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말하는 건 같아요. 발바닥을 돌보면 온몸이 돌본다. 용천혈 하나로 간과 신장이 편안해지고 반사요법으로 장기들이 깨어나고 결국 허리, 무릎, 마음까지 모두 건강해져요. 이게 바로 자연의 하모니예요. 이제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직접 해볼 차례예요. 어떤 파스를 쓰고 어디에 붙이고 언제 붙여야 하는지 실제 방법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발바닥이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 열쇠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지금까지 발바닥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몸 전체를 깨우는지 이야기했죠. 이제 그 모든 걸 집에서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게 준비물과 기본 원칙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건 없어요. 약국에 가서 파스 하나 사는 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85세인데도 이걸로 매일 건강을 지켜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가볍고 온몸에 힘이 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파스 하나에 담긴 가능성을 믿어보세요. 수만 명의 환자분들이 이 평범한 파스로 미소를 되찾았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돼요. 하시던 분들이 한 달 후에는 이제 아침 산책이 즐거워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오늘 밤이에요. 먼저 어떤 파스를 써야 할까요?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약국에서 파는 일반 파스면 돼요. 저는 중간 강도를 추천해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약하고 너무 강하면 피부가 따끔거릴 수 있거든요. 약국에 가셔서 관절염이나 근육통에 쓰는 중간 강도 파스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브랜드 상관없어요. 집 근처 약국에 있는 그 파스. 그게 정답이에요. 처음엔 이게 과연 될까 싶으시겠지만 이 평범함이 바로 힘이라는 걸 곧 느끼실 거예요. 파스 하나로 20년 통증을 녹인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가격도 부담 없고 처방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약국 문 열고 들어가서 파스 하나 주세요 하면 끝이에요. 이 단순함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크기는 어떻게 할까요? 대략 5cm 또 5cm 정도가 좋아요. 너무 크면 불편하고 너무 작으면 자극이 부족할 수 있어요. 파스가 큰 사이즈로 나왔다면 가위로 잘라 쓰셔도 괜찮아요. 집에 가위 없는데 하시면 손으로 찢어서 대략 맞춰도 돼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마음이 담기면 그게 제일이에요. 발바닥에 붙일 때 내 몸을 사랑해줄게 하는 마음으로 붙여보세요. 그 마음이 파스의 따뜻함과 함께 몸 구석구석 퍼져요. 크기를 재는 것도 간단해요. 손바닥 크기로 생각하면 돼요. 성인 손바닥에 1세 정도면 딱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파스를 발에 붙이는 순간 몸이 고마워 라고 답할 거예요. 이제 기본 원칙 4가지예요. 하나하나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깨끗이 씻은 발에 붙이세요. 저녁에 샤워하거나 발을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닦고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땀이나 먼지가 있으면 파스가 잘 안 붙고 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든요. 발 씻기 귀찮아 하시면 물티슈로 닦아도 돼요. 아니면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한 물에 5분만 담가보세요. 그 자체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발을 씻는 건 단순한 위생이 아니에요.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이에요. 물로 먼지를 씻어내듯 통증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으로 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매일 저녁 이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붙이세요. 왜 이 시간이냐고요? 밤에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때 파스의 따뜻한 자극이 혈액 순환을 돕고 엔도르핀을 더 많이 나오게 해요. 낮에 활동하며 쌓인 피로가 밤에 풀리는 시간이에요. 잠들기 전 오늘도 내 몸을 사랑해 줄게 하는 마음으로 붙여보세요. 그 마음이 몸에 전해져요. TV 보면서, 책 읽으면서,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붙이면 돼요. 특별한 준비 없이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세요. 9시가 넘으면 늦었나? 걱정 마세요. 10시 전까지면 충분해요. 이 시간이 몸의 자연 리듬과 딱 맞아요. 밤에 파스가 조용히 일하는 동안 여러분은 편안히 잠드세요. 세 번째, 아침에 제거하세요. 8시간에서 12시간 유지하는 거예요. 밤새 자극이 충분히 전달된 후 아침에 일어나서 떼면 돼요. 너무 오래 붙이면 안 돼 하시면 처음엔 8시간으로 시작하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12시간까지 괜찮아요. 아침에 파스를 떼면서 오늘도 가볍게 시작하자 중얼거려 보세요. 그 말이 하루를 밝혀줄 거예요. 파스를 떼면 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파스를 떼는 순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이 작은 의식이 여러분의 루틴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처음 일주일은 매일 붙이세요. 이후엔 2일에 한 번으로 줄여도 돼요. 처음엔 몸이 자극에 적응해야 해요. 매일 하다 보면 3일째부터 뭐가 달라지는 기분이에요 하시고 일주일째엔 통증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엔 유지 차원에서 2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해요.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바빠서 까먹었어요 하시면 냉장고나 침대 옆에 파스를 놔두세요.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일주일만 버티면 몸이 스스로 원하게 돼요. 그게 습관의 마법이에요. 이제 주의사항 3가지예요. 안전하게 하려면 꼭 기억하세요. 먼저, 피부가 민감하시면 작은 조각으로 테스트하세요. 처음엔 손등이나 팔에 붙여보고 빨갛게 되거나 가려우면 사용을 멈추세요. 피부가 약해서 하시면 더 약한 파스로 바꾸거나 시간을 줄여보세요.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피부가 약한 분들은 파스 위에 얇은 거즈를 깔아도 좋아요. 자극은 줄이고 따뜻함은 전달돼요. 안전이 제일이에요. 두 번째,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당뇨는 발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요. 파스의 뜨거움을 잘 못 느끼면 피부가 상할 수 있거든요. 6시간 이내에 제거하고 매일 발을 확인하세요. 가족과 함께 관리하면 더 좋아요. 당뇨라서 못해요 하시면 의사와 상의 후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너무 꽉 누르지 마세요. 파스를 붙일 때 살짝 누르는 건 좋아요. 하지만 혈류를 막을 정도로 세게 누르면 안 돼요. 혈액이 잘 돌게 해야 자극이 온몸에 퍼지거든요. 조금 느슨한가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붙이세요. 그게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준비물과 원칙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저는 50년 동안 이걸로 수만 명의 미소를 되찾았어요. 파스 하나, 5분 투자로 포기했던 산책, 손주와의 놀이, 부부의 온기, 모두 되돌릴 수 있어요. 이 원칙을 지키면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해요. 이제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릴 차례예요. 무릎 아프신 분은 어디, 허리 아프신 분은 어디, 하나하나 그림 그리듯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발바닥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어디에 붙여야 해요? 라는 질문.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위치가 맞아야 자극이 제대로 전달돼요. 발바닥은 작은 지도예요. 한 곳 잘못 붙이면 효과가 반감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그림 그리듯 손으로 가리키듯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거울 보며 따라 해보세요. 편안히 앉아서 발을 들어 올리고 손으로 만지며 느껴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발바닥이 통증을 녹이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파스 하나 들고 발 앞에 앉아보세요. 내 몸, 어디가 아프니 하며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 마음이 자극과 함께 온몸에 퍼져요. 수만 명의 환자분들이 이 위치를 따라하며 선생님, 정말 시원해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곧 그 기분 느끼실 거예요. 먼저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부터 시작할게요.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계단 오를 때 아프거나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 바로 발바닥 중앙 아래쪽, 고혈, 공슈에 일하는 곳에 붙이세요. 어떻게 찾냐고요? 편안히 앉아서 발가락을 쭉 구부려 보세요. 발바닥에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에서 약 30m 뒤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대략 발바닥에 2, 3 지점쯤이에요.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살짝 볼록한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파스를 5cm 크기로 잘라서 그 부위에 살짝 덮으세요. 양쪽 발에 각각 하나씩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무릎이 왜 발바닥 중앙이야 하실 수 있어요. 무릎 관절은 발의 균형을 받쳐요. 발바닥 아래가 불편하면 무릎에 부하가 가거든요. 이곳을 따뜻하게 하면 무릎의 혈류가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들어요. 관절이 부드러워지면서 걷는 게 편안해져요. 73세 이순자 어르신처럼 휠체어에서 벗어나 손주와 놀이터를 산책할 수 있어요. 어르신은 무릎이 가벼워져서 손주를 안아줄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무릎 통증은 발바닥의 작은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위치를 자극하면 무릎이 고마워 라고 답해요. 다음은 허리 통증이에요. 허리가 뻐근하거나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거나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못 가누는 분들. 여기엔 두 곳을 자극해야 해요. 첫 번째는 용천혈. 발가락 구부려 주름 생긴 후 그 주름에서 전체 발길이에 1, 3지점 내려간 곳이에요. 발바닥 중앙쯤, 살짝 위쪽이에요. 손가락으로 누르면 살짝 들어간 느낌이 날 거예요. 두 번째는 뒤꿈치 중앙, 뒤꿈치 뼈가 만져지는 그 한가운데예요. 양쪽 발에 각각 파스 한 장씩 붙이세요. 용천혈엔 작은 파스, 뒤꿈치엔 조금 크게 잘라서요. 왜 두 곳이냐고요? 허리는 몸의 기둥이에요. 용천혈은 에너지를 위로 보내고 뒤꿈치는 안정감을 줘요. 이 두 곳이 조화되면 허리가 시원해진다고 말해요. 혈액이 골반까지 잘 돌고 근육이 풀려요. 82세 김영철 어르신이 지팡이 없이 공원을 걸은 비결이에요. 어르신은 허리가 펴지니 세상이 밝아 보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허리 통증은 발바닥의 앞뒤 균형이 깨질 때 생겨요. 이 두 위치를 따뜻하게 하면 허리가 안정되고 통증이 스르륵 사라져요. 매일 아침 이곳을 확인하며 파스를 붙여보세요. 몸의 중심이 잡히는 기분이에요. 이제 어깨 통증이에요. 어깨가 결리거나 팔 들기 힘들거나 컴퓨터 오래 해서 뻐근한 분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교차 자극이에요. 오른쪽 어깨 아프면 왼발 엄지발가락 아래, 왼쪽 어깨 아프면 오른발 새끼발가락 아래예요. 왜 교차냐고요? 몸의 신경이 X자처럼 연결돼 있어요. 반대쪽 발가락 아래를 자극하면 어깨 근육이 풀려요. 파스를 작게 잘라 발가락 바로 아래 살짝 볼록한 부분에 붙이세요. 양쪽 어깨 아프면 둘 다 해보세요. 어깨가 왜 발가락이야 웃으실 수 있지만 이게 반사요법의 신비예요.
어깨는 하루 종일 긴장돼 있어요. 컴퓨터 앞에서 고개 숙인 중년분들, 이 방법으로 어깨를 해방하세요. 파스의 따뜻함이 반대쪽으로 올라가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줘요. 어깨가 내려앉는 기분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책상 앞에서 10분만 투자하면 하루가 가벼워져요. 교차 자극은 몸의 균형을 맞춰줘요. 한쪽만 아프면 그쪽 반대 발, 양쪽이면 둘 다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목 통증이에요. 목이 뻣뻣하거나 돌리기 힘들거나 두통까지 오는 분들,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해요. 발가락 사이를 벌려보세요. 그 사이에서 약 2cm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작은 파스로 그 부위를 덮으세요. 양쪽 발 다 하세요.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이곳이 막히면 혈류가 안 돼서 뻐근해져요. 파스의 따뜻함이 올라가면 목이 고마워라고 해요. 스마트폰 오래 보는 분들, 이 위치를 자극하면 목이 부드러워져요. 고개가 가벼워져서 세상이 넓어 보이네요라는 말씀 자주 들어요. 발가락 사이를 만지며 여기구나 찾는 재미도 있어요. 목 통증은 스트레스와도 연결돼 있어요. 이 작은 자극으로 긴장이 풀려요. 몇 가지 팁 더 드릴게요. 파스가 잘 안 붙으면 의료용 반창고로 살짝 고정하세요. 너무 세게 말고 통기성 있게요. 피부가 숨쉬게 해줘야 효과가 오래가요. 그리고 뜨겁거나 따끔거리는 건 정상이에요. 그게 혈류가 활성화되는 신호예요. 처음엔 뜨거워 하실 수 있지만 곧 시원함으로 바뀌어요. 이게 효과구나 느끼실 거예요. 몸이 깨어나는 소리예요. 불편하면 시간을 줄이거나 강도를 낮춰보세요. 몸의 반응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치들 발바닥에 작은 별 같아요. 하나하나 자극하면 온몸이 빛나요. 오늘 밤 파스 들고 발 앞에 앉아보세요. 어디가 아프지 손으로 만지며 찾아보세요. 그게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무릎, 허리, 어깨, 목, 여러분의 통증에 맞는 별을 찾아 붙여보세요. 하지만 파스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5가지 습관이 있어요. 물 마시기, 발목 돌리기, 걷기. 이 간단한 일상이 파스를 마법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 이야기,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기적을 부를 테니까요. 여러분, 파스 위치를 알았으니 이제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파스만 붙이면 50% 효과예요. 하지만 간단한 습관을 더하면 200%가 돼요. 이 습관들은 약도, 돈도, 시간도 거의 들지 않아요. 집에서 매일 하는 일상에 스며들게 해요. 저는 85세인데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해요. 아침에 눈 뜨면 물 1잔, 발목 돌리기 1분, 그리고 파스 붙이고. 이게 제 건강 루틴이에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요. 파스는 스위치예요. 이 습관들은 그 스위치를 더 세게 켜주는 거예요. 하나씩 더 할 때마다 몸이 더 좋아지고 있어 라고 말해요. 처음엔 이게 될까 싶으시겠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스스로 원하게 돼요. 이게 습관의 힘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 8잔 물 마시기예요. 특히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1잔부터 시작하세요. 왜 물이냐고요? 몸속 독소가 배출되고 관절이 윤활돼요. 나이 들면 물을 덜 마시게 돼요. 화장실 가기 귀찮아 하시죠?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통증이 더 오래 가고 파스의 효과도 반감돼요. 미지근한 물 1잔으로 시작하면 장기가 깨어나고 혈액이 부드럽게 흘러요. 아침에 물 1잔 마시면 밤새 쌓인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점심, 저녁, 잠들기 전 하루 8잔 작은 컵으로 천천히 마시세요.
물 마시는 게 습관이 돼요 하시는 분들. 통증이 스르륵 줄어든다고 해요. 하여. 물은 몸의 세척제예요. 파스와 함께하면 독소가 빠져나가 효과가 배가 돼요. 레몬 한 조각 넣거나 허브티로 바꿔도 좋아요. 맛있게 마시면 더 잘 돼요. 가요. 물 한 잔이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파스의 따뜻함을 온몸에 퍼뜨려요. 이 간단한 일이 통증을 30% 줄여줄 거예요. 두 번째는 아침 발목 돌리기 1분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시계 방향 10회, 반시계 방향 10회 돌리세요. 왜 발목이냐고요? 발목은 혈액순환의 펌프예요. 돌리면 발바닥에서 심장까지 피가 잘 돌고 파스의 자극이 온몸에 퍼져요. 1분밖에 안 돼요. 네, 1분이에요. TV 광고 보는 시간에 하세요. 발목이 부드러워지면 무릎, 허리까지 가벼워져요. 처음엔 뻣뻣할 수 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돌리세요. 발목이 시원해져요. 느끼실 거예요. 이 1분이 하루의 시작을 바꿔요. 아침 햇살 받으며 발목 돌리는 시간. 오늘도 건강하게 다짐하는 순간이에요. 발목이 유연해지면 걷는 게 편안해지고 파스의 효과가 발끝에서 머리까지 올라가요. 앉아서 하다 보면 가족과 함께 나도 해볼까 하며 웃을 수 있어요. 이 작은 운동이 혈관을 깨우고 파스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주 3회 20분 걷기예요.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하세요. 집 앞, 공원, 마트 가는 길, 어디서든 좋아요. 걷기는 발바닥의 자연 자극이에요. 파스가 밤에 일하면 낮에 걷기가 그 효과를 퍼뜨려요. 걷기 싫어요 하시면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해보세요. 주 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캘린더에 표시하세요. 5분이 10분, 20분으로 늘어요. 이제 걷는 게 즐거워요 하시는 분들. 통증이 거의 사라졌대요. 걷기는 몸의 리듬을 맞춰줘요. 파스와 함께하면 발바닥이 살아나요. 발바닥이 땅을 밟을 때마다 자연스러운 마사지가 돼요. 신발은 편한 걸 신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발이 땅을 느끼는 게 이렇게 좋았나 하실 거예요. 걷다 보면 이웃과 인사하고 꽃도 보고 마음도 가벼워져요. 이 습관이 파스의 효과를 50% 높여줄 거예요. 네 번째는 한 뼘 음식 섭취예요. 생강차부터 시작하세요. 생강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5분 우리미면 돼요. 하루 한 잔. 아침이나 저녁에 마시세요. 생강은 염증을 잡아줘요. 고등어 구워 드시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뿌려보세요. 요리 귀찮아 하시면 통조림 고등어, 올리브 오일 한 스푼. 간단해요. 이 음식들은 관절을 부드럽게 해요. 파스의 자극과 만나면 염증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느끼실 거예요. 생강차 한 잔 마시며 내 몸을 사랑해 생각해보세요. 고등어는 구이로, 올리브 오일은 빵에 찍어 먹어도 좋아요. 이 음식들이 몸속 염증을 잠재우고 파스의 따뜻함을 더 오래 유지해줘요. 매일 한 가지씩 더 해보세요. 맛있게 먹는 게 건강의 지름길이에요. 다섯 번째는 올바른 수면 자세예요. 허리 아플 땐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받치세요. 옆으로 누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베개 끼우면 돼요. 무릎 아플 땐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이 자세로 자면 밤새 파스의 효과가 방해받지 않아요. 척추가 곧게 펴지고 관절에 압력이 줄어요. 잠이 편안해졌어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베개 하나로 밤을 바꾸세요. 잠들기 전 베개 누우며 내 몸 편안하게 다짐하세요. 이 자세가 파스의 자극을 보호하고 아침의 상쾌함을 선물해요. 가족과 함께 베개 맞추며 웃을 수 있어요. 수면이 좋아지면 통증도 줄고 기분도 밝아져요. 81세 정미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파스만 붙여서 30% 호전됐대요.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물 마시기와 걷기를 더했어요.
아침 물 한 잔, 발목 돌리기 1분, 주 3회 5분 산책부터 생강차도 마시고 수면 자세도 바꿨어요. 1개월 후 통증이 90% 사라졌어요. 이제 손주 업고 놀아줘요. 손주가 제 등에 올라타도 안 아파요. 웃음이 집에 가득해졌어요. 그 미소, 그 밝아진 눈빛, 파스와 습관이 인생을 되살렸어요.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손주와 산책하며 할머니 젊으세요 라는 말 들으며 행복해 하신대요. 이 5가지가 파스를 빛나게 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파스를 마법으로 만드는 열쇠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더 해보세요. 물 한 잔, 발목 1분. 작은 실천이 큰 자유를 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만드는지 요양원 실험과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이웃, 가족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직접 보실 거예요. 그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광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작은 실험을 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신 5분의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모두 통증 때문에 걷는 걸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끝이구나 하시며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대요. 허리, 무릎, 어깨, 온몸이 아파서 움직임이 제한됐고 가족들이 와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셨대요. 요양원 생활이 외로움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파스와 5가지 습관만 1개월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선생님, 우리 나이에 무슨 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으로 시작하셨어요. 매일 밤 간호사분들이 도화 파스를 붙여드리고 아침엔 물 한 잔 챙겨드리고 발목 돌리기 1분 함께 했어요. 걷기는 처음 5분부터 요양원 복도에서 천천히, 생강차는 따뜻하게 우려드리고 수면 자세는 베개로 맞춰드렸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없었어요. 그런데 1개월 후 변화가 일어났어요. 몸이 조금씩 반응하고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3분은 보행기를 짚고 일어나셨어요. 처음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이제는 복도를 오가며 웃으세요. 이게 내 다리인가 하시며 놀라워하셨어요. 한 분은 혼자서 걸으셨어요.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산책하시며 바람이 느껴져요 하세요. 나머지 한 분은 통증이 80% 줄었대요. 이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앉아있어요 하시며 창밖을 보며 미소 지으세요. 이 5분의 공통점 파스 하나와 작은 습관뿐이었어요. 매일 밤 파스를 붙이고 아침 물 한 잔, 발목 돌리기, 짧은 산책, 생강차 한 잔, 베개 하나.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실천이 휠체어를 벗어나게 했어요. 요양원 전체가 밝아졌대요. 간호사분들이 어르신들이 웃으시네요 하며 눈물 흘리셨어요. 통증이 사라지니 삶이 돌아온 거예요. 88세 김만수 어르신부터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3년째 휠체어 생활이셨어요.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파. 이제 정원도 못 보겠구나 하셨어요. 가족들이 멀리 사니 외로움이 더 컸대요. 창밖 꽃을 보며 예전엔 저기 걸었는데 하시며 한숨 쉬셨어요. 파스 시작한 첫 주 뭐가 달라지나 하시더니 2주째 발이 따뜻해요 하셨어요. 물 마시기와 발목 돌리기를 더하니 다리가 조금씩 움직였어요. 걷기 5분을 시작하니 다리가 내 것 같아요 하셨어요. 1개월 후 어르신이 보행기를 짚고 정원으로 나가셨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원 한 바퀴 걸었어요.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살 수 있구나 싶어서. 그 떨리는 목소리, 그 눈물, 통증이 사라지니 희망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어르신은 매일 정원에서 오늘은 저 꽃이 피었네 하시며 웃으세요. 가족들이 오면 할아버지, 걸으시네 하며 안아주신대요.
김만수 어르신은 파스 하나가 내 다리를 되살렸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미소가 요양원을 밝혔어요. 79세 이영희 어르신은 더 감동적이었어요. 어르신은 20년째 무릎 통증으로 집 안에서도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손주 졸업식에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휠체어로는 가족 사진 보며 눈물 흘리셨어요. 파스와 습관을 시작한 지 2주 무릎이 덜 아파요 하시더니 걷기 10분을 해내셨어요. 생강차 마시며 속이 따뜻해요 하시고 수면 자세 바꾸니 잠이 편안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1개월 후 혼자서 걸으셨어요. 그리고 손주의 졸업식에 가셨어요. 제가 직접 꽃다발을 건네줬죠. 손주가 할머니 하며 안기는데 안아줄 수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이야. 어르신의 눈물, 손주의 미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파스 하나, 물 한 잔, 작은 산책. 이게 가족의 추억을 되살렸어요. 이제 어르신은 다음엔 손주 결혼식에 가야죠. 하시며 웃으세요. 이영희 어르신은 통증이 사라지니 세상이 새로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요양원 친구들과 함께 졸업식 사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신대요. 5분 모두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저 매일 5분 파스 하나 붙인 것뿐이에요. 물 한 잔 마시고 발목 돌리고 천천히 걸으며 그 작은 실천이 휠체어에서 정원으로, 외로움에서 행복으로 이끌었어요. 요양원 간호사분들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시며 눈물 흘리셨어요. 한 분 한 분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이게 진짜 의학이구나 느끼셨어요. 이 실험은 제게도 큰 교훈이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로 충분해요.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친구,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족을 밝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나도 휠체어는 아니지만 하시면 더 일찍 시작하세요. 통증은 기다리지 않아요. 하지만 희망은 지금 시작하면 언제든 올 수 있어요. 파스 하나, 습관 5가지. 이게 여러분의 기적을 만들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배운 모든 걸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한 달 후 여러분의 변화는 어떤지 따뜻한 조언과 함께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발바닥이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함께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봐요. 발바닥 하나로 시작한 작은 여정이 허리, 무릎, 어깨, 목, 온몸의 통증을 풀어주고 삶의 기쁨까지 되찾아줄 수 있다는 걸 느껴보셨나요? 파스 하나, 물 한 잔, 발목 돌리기 1분. 이 단순한 일상이 요양원 어르신들을 휠체어에서 정원으로 이끌었듯이 여러분의 일상도 바꿔줄 거예요. 김만수 어르신의 눈물, 이영희 어르신의 꽃다발. 그 감동이 여러분 곁으로 올 수 있어요. 몸은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포기하지 말아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통증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언제나 회복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저 작은 손길 하나면 돼요. 오늘 밤 딱 5분만 투자해보세요. 약국 파스 하나, 정확한 위치에 붙이고 작은 희망 하나 품어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발목 돌리기 하며 오늘도 가볍게 중얼거려 보세요. 주 3회 짧은 산책, 생강차 한 잔, 베개 하나로 밤을 편안하게.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루틴이 될 거예요. 일주일 후 여러분은 뭐가 달라지는 기분이에요. 느끼실 거예요. 1개월 후 이제 산책이 즐거워요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변화가 가족의 미소로, 손주의 안기로, 부부의 따뜻한 밤으로 돌아올 거예요. 정미숙 어르신처럼 손주를 업고 놀아줄 수 있고 이제만 부부처럼 손잡고 걸을 수 있어요. 그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지금 바로 댓글에 오늘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첫걸음이에요. 한 달 후 여러분의 변화를 다시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통증이 줄었어요. 손주와 놀았어요. 부부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추첨을 통해 건강 선물도 드릴게요. 작은 실천이 큰 선물이 돼요. 그리고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통증으로 고생하는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엄마, 이거 해보세요. 한마디가 정원을 걷게 할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건강 3가지 금기 음식 알려드릴게요.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박세훈이었어요. 고맙습니다.